원한 전환 시스템을 얻는다면? 원수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하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내 앞에 있는 이들은 모두 예대증의 상대들. 전부 차지할 텐가? 아니면 복수할 텐가? 이 도망만 치는 자는 바로 주인공 진존명이야. 서성의 진백호이기도 하지. 그리고 긴검을 들고 쫓는 이는 본래 양왕의 딸이야. 드썰이란 계집이 기습하자 그 녀석은 순식간에 피가 솟구쳤어. 계집은 피 한 방울 묻지 않고 옷자락에 나붙기네. 드썰이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어. 예전에 날 망가뜨렸을 때. 오늘을 상상이나 했어. 바로 오늘. 내 놈을 칼로 베고 생선처럼 다룰 차례야. 망설임 없이 검을 진존민의 가슴에 찔렀어. 그런데 이 녀석은 이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게임 세계에 들어온 거야? 그것도 이 시점에. 연회천은 자유도가 매우 높은 무협 게임이야. 원래 자신은 주말에 클리어한 후 2회차를 시작했는데 경성의 악인 루트로 완벽한 시작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게임 캐릭터가 됐어. 그것도 드썰로. 마교 성녀신이 되어 공대성이 복수할 시간이 된 거지. 이 계집은 원래 황친국척이었어. 그런데 양왕이 마교와 결탁했다는 이유로 조서를 내려 가산을 몰수하고 유배를 보냈지. 법도에 따라 그의 장생교를 끊었어. 이제 무공이 회복된 드썰은 당연 모든 원수들에게 하나씩 복수하기 시작했어. 원래 죽었던 진존명이 갑자기 깨어났어. 자신이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됐고 게다가 자기 캐릭터의 거처로 돌아왔어. 한껏 멋진 관복 차림으로. 그때 이상한 점을 느꼈지. 바로 이게인 필비의 치트키야. 시스템이 나타났어. 이 계집은 이제 시스템에 딸린 원하는 명결로 원수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해 보상을 얻고 또 다른 길을 자신의 기로 전환할 수 있어. 게다가 쓸모없는 무공을 구사하고 몸에 독이 있어 3년밖에 못 살아. 남은 기계도 10년뿐이야. 진존명이 초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탐관오리 그 자체였지. 게다가 최고 난이도와 태후의 사람을 선택해서 기이한 독에 중독되어 3년밖에 못 살아. 그래도 좋은 소식은 이 녀석이 초반에 참교 도법을 얻었다는 거야. 현재 시점은 게임 시작 한 달 후야. 그리고 이 시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부하가 들어와 보고하길 진백화 가문이 몰락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녀석이 초양왕의 집에 가서 설설의 장생교를 끊어버린 때야. 원래 스토리대로라면 마도의 거악인 명암신교가 경성에 나타나 빙소를 구출해 갈 거야. 그래서 진존명은 서쪽으로 길을 찾아야만 해. 이 녀석은 문득 떠올렸어. 설설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실 때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지. 이게 아주 좋은 접근점이 될 거야. 이 계집애는 지금 집에서 벌벌 떨고 있어. 게다가 자주 악몽을 꾸고 장생교가 끊기는 꿈을 꿔. 문이 발로 차여 열리고 나타난 건 바로 진존명이야. 이 녀석이 음산하게 말했어. 드디어 만났구나. 설설은 연신 뒷걸음질 쳤어. 꿈에서처럼. 네가 내 장생교를 끊었어. 시스템이 부정적 감정이 30까지 올라갔다고 알려. 진존명이 갑자기 손을 뻗어 이 계집애의 턱을 움켜쥐었어. 양왕의 딸이라니. 명암신교 전 교주에게 청정성녀로 지목됐지. 시집 갈 때 신교로 보내진다고. 설설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벽치기를 시전했어. 이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널 어떻게 대하느냐야. 예전에 내가 내 경맥을 끊고 우리 가문을 멸했잖아. 정말 잔인한 짓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네가 내 손안의 장난감이야. 이 계집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 속박을 풀고 부정적 감정이 35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진존명이 갑자기 설설의 목을 움켜쥐었어. 지금 너한테는 없다고 말하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어서 둘이서 이 계집애를 옆으로 내던졌어. 빙설의 부정적 감정이 60까지 올라갔어. 벌벌 떨며 애원했어. 다가오지 마. 이 녀석은 여유롭게 말했어. 내가 없다면? 넌 마교에 끌려가 성녀가 될 거라고. 그 후로 무고한 5무리의 신도를 마구 죽이는 길을 걷게 되지. 이 계집애는 눈물을 흘리며 반박했어. 그래도 남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치욕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데 진존명이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어. 넌 무슨 나드로 선왕비를 뵐 수 있겠니? 이 순간 이 계집애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어.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를 떠올렸어.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어서 이 녀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계속 심리전을 펼쳤어. 남은 여자의 몸으로 양왕부를 멸문시킬 수 있다고. 빙설은 굴욕의 눈물을 흘리며 체념하고 말했어. 좋아. 나는 이제 내 거야. 그런데 진존명은 그저 이 계집애를 겁주기만 한 거야. 결국 오래도록 괴롭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이 녀석은 음침하게 말했어. 너도 내게 부르는 호칭을 바꿔야겠어. 빙설은 마지못해 애처롭게 외쳤어. 주인님. 이 백발머리. 이 표정까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네. 이때 시스템 알림이 떴어. 빙설의 부정적 감정이 80에 도달했어. 10년 내공 보상을 받았어. 그렇다면 진존 명은 다음에 또 무슨 꼼수를 부릴까? 빙설은 이미 눈물을 머금고 애처롭게 보였어. 진이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했어. 공법도 빼앗고 사람까지 윽박지르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야. 지금 이 녀석은 20년 내공을 가지고 있어. 만약 전부 참교도법을 배우면 다 써버릴 거야. 이 녀석은 시선을 빙어에게로 돌렸어. 득의양양한 얼굴로 말했어. 세심대법을 내놔. 그러면 살갗이 상하는 고통은 면하게 해줄게. 이 계집애는 놀라서 또 울 뻔했어. 빙설은 급히 좌선 자세를 취하며 세심대법의 마지막 구절을 외웠어. 그런데 진이는 시스템에서 클릭만 하면 됐어. 10년 내공을 흡수해 최종 세심대법을 익혔어. 편출학 입문. 절교도법을 계속 익힌다. 남은 10년 징기로 이 무공을 대성시킨다. 그러자 진이가 검은 천을 팅쇠에게 던졌다. 머리 수건을 둘러라고 말했다.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마. 그러니까 흰머리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여기며 앞다투어 왕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순간 진 백호가 멋대로 죄인을 신문하다니. 이건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그를 내게 넘겨. 그럼 널 보내주지. 이자들은 서창의 철천지원수다. 동창의 우두머리는 마교에서 보낸 첩자야. 그런데 이 녀석은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너희를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스스로 찾아왔군. 이놈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 모두 검을 뽑아 달려들었다. 살인을 눈앞에 두고서도 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그 녀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진이는 이미 우두머리 귀에 대고 있었다. 이런 삼류무공으로 감히 내게 덤비다니. 그자는 검을 휘둘렀다. 무수한 검기가 두 부하에게 쏟아졌다. 남은 이들은 덜덜 떨며 꼼짝하지 못했다. 이어 이 녀석은 악기처럼 돌아섰다. 입을 열 틈도 주지 않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진이는 낭비하지 않는 주의였다. 그들의 징기를 모조리 흡수했다. 이 장면을 잠시 멈춘다. 팅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망칠 생각을 접었다. 이어 이 녀석이 천천히 다가왔다. 갑자기 이 소녀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아까 그렇게 신나 했잖아라고 말했다. 기억해, 넌 내 거야. 영원히. 빙설의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억울하다는 듯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시스템 알림 빙설의 부정적 감정 85 도달. 추가로 3화를 9년간 증기세로 전환. 시간이 좀 흐른 뒤 한 사람이 양왕부 문 앞에 나타났다. 이 계집은 서창의 미천호 여자아기야. 이 계집의 머리. 발견된 시체의 상처. 자신의 참교도법으로 인한 거야.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담해지다니? 진이도 성공적으로 미니의 주목을 끌었어. 그렇다면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 여자애가 한밤중에 찾아오다니. 게다가 기로에서 만났다고 하잖아. 설마 진이가 종종 기로에 드나드는 거야. 이 녀석이 그런 취미가 있는 건가? 분홍색 머리의 미녀가 나른하게 침대 위에 엎드려 있어. 민겸이 민을 보호하고 영아가 옆에서 느릿하게 말했어. 언니? 진의 몸에 칠규가 있어. 네가 좀 알아봐줘. 분홍머리 미녀는 깔깔 웃으며 말했어. 영아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드문 일이네. 그 말에 계집애는 놀라서 차를 뿜었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어. 그 남자 같은 건 관심 없어.
나 같은 건 안 본다니까. 그러곤 서둘러 이곳을 떠났어. 이 분야에선 연니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 진해 쪽으로 가보니 이 녀석이 고민 중이야. 적의 마공을 배울지 말지.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진이는 바로 옷을 입고 장검을 들고 나가봤어. 찾아온 사람은 민희의 언니 민명이었어. 이 계집이 느릿하게 말했어. 공자님. 기로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자님도 제 단골 손님이실지 몰라요. 방으로 들어와 이야기 좀 나눠요. 손님을 주인으로 만드는 수작을 부리네? 이어서 이 녀석이 물었어. 정말 나랑 방에 들어갈 거야. 민명은 스스럼 없이 말했어. 그냥 뜻밖의 일이죠. 제가 돈을 들여도 괜찮아요. 방에 들어서자. 진이는 바로 이 계집을 밀어 넘어뜨렸어. 그런데 민명은 나지막이 말했어. 공자님은 정말 급하시네요. 그런데 말이야. 단도가 이 녀석의 뒤통수를 겨누고 있었어. 하지만 진이는 이미 수상한 낌새를 알고 있었어. 바로 계집의 양팔을 붙잡았어. 그러곤 세심하게. 아, 틱톡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야. 시스템 알림이야. 민민에게서 10년 진짜기를 얻었다. 원래 스토리에서는 그가 백화로에 있어야 하는데 청관 접시를 맡아야 할 그가 데려간 거야. 아마 나비 효과가 생긴 모양이야. 그러자 이 계집애가 일어나며 천백호를 설명하기 시작했어.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기가 없어요. 그저 천백호 부중에 미인이 들어왔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보러 온 것뿐이에요. 저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 천백호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의부로 모시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민영의 턱을 잡고 말했어. 내 미모를 이용하다니? 날 유혹하려 했구나. 하지만 난 너에게 관심 없어. 왜 자신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었어? 너를 특별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어. 시스템이 이때 부정적 감정이 80에 달했다고 알렸어. 3년 진짜기를 얻었다. 민명은 겨우 침착을 가장하며 천백호에게 말했어. 도대체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천일은 그냥 가라고 했어. 앞으로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그때 문 밖에서 이 녀석의 이름을 불렀어. 온 사람은 바로 여동생 민니였어. 이 계집애는 언니를 찾으러 왔어. 그러자 이 녀석이 급히 말했어. 걱정 마. 언니가 잘 있어. 어쨌든 더 설명하지 않으면 이 계집애가 사람을 뵐 거야. 내가 차분히 분노하며 경고했어. 만약 동료를 해치려 한다면 반드시 법대로 처벌할 거야. 이 일은 반드시 조사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협조해줄 임무가 있어. 이제 마교의 주모자는 잡혔지만 경성에는 마교 잔당이 활개치고 있어. 네가 이끄는 인원을 이끌고 나와 함께 역적을 토벌하자. 이건 게임 천회천의 첫 번째 보스본이야. 도적 퇴치와 마물 제거를 위한 기도 도장. 임권상과 상청도가 함께 연 도장. 경성에서 도적과 마물을 퇴치하는 곳. 그때 제자가 말했어. 주시선은 왜 찻집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이쪽은 주일당이야. 한눈에 보아하니 천일을 기다리고 있네? 비난 신교 호법 장로 쪽으로 가자. 이 녀석이 일단의 인마를 이끌고 배웅하러 오고 있어. 서창에서는 마교의 장점을 적잖이 말했잖아. 진역환이 한마디 둘러댔어. 이 장로가 동창 쪽 사람들이 불안하다며 너희를 습격하려 한다고 하더군. 하지만 우리가 서창에서 나서면 너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부처를 서쪽까지 모시는 셈치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뻔뻔하게 마교 잔당을 척살할까? 단번에 마교 어의를 척살하며 실력을 과시하네. 그런데 넌 고작 백호인데 어찌 천호를 제치고 지휘를 맡은 거야? 이 장로가 황급히 진이와 화해하는 척했어. 이때 이 녀석이 느긋하게 말했지. 차 한 잔 안 줄 거야. 그자가 얼른 일어나 진이를 위해 차를 따르려 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이 장로의 행동을 막았지. 내가 배웅하는 입장이니 내가 직접 내게 차를 따라주마. 그자는 어쩔 수 없이 성황성공하며 받아들었어. 한참 망설이다 결국 마셨지. 그때 부두의 배가 마침내 도착했어. 이 장로에게는 떠날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지. 황급히 작별 인사를 했어. 그런데 진이는 느긋하게 잘 가시게라고 말했지. 내가 말하는 건 황천길이야. 이 장로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이 녀석이 천천히 다가왔지.
내 차까지 마시다니. 이어서 이 장로의 머리를 붙잡더니 단번에 가르마를 만들어버렸어. 서창이라며 호기롭게 외쳤지. 어서 와서 나와 함께 악을 제거하자. 민겸호. 민영아가 황급히 거들었어. 뭐해, 빨리 따라와. 어서 진 백호를 따라 마교를 처단하자. 모두들 상황을 깨달았어. 이들은 모두 마교의 첩자였어. 후궁에서 일대 격전이 벌어졌지. 진이가 이 장로의 진기를 흡수하려던 찰나 대머리 하나가 덤벼들었어. 권장의 일격을 피한 후 이 장로를 암기로 던졌지. 그자가 순간 멍해졌을 때 뇌우천이 직접 그의 앞에 나타났어.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쳤지. 이어서 초탈한 듯 함께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이 녀석이 전황을 보고는 너무 느려라고 했지. 이어서 허리에 찬 단도를 뽑아 용추격도법을 사용해 단칼에 전장을 가로지르네. 민닝은 진이를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 변했어. 누님은 마교 잔당을 모두 베어버렸군.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 꿇었어. 알고 보니 210년치 내기를 흡수했더라고. 지금 경맥이 버티질 못해. 이 계집애가 걱정하며 뭐가 잘못됐냐고 묻네. 이게 사랑의 계기가 될까? 진이는 처음부터 민희에게 말했어. 자기는 그에게 용양지호를 품고 있다고. 그러더니 또 팅스에게 발 씻기고 입을 덮이라 시켜. 이 녀석 진짜 양다리 걸치네. 민희가 손살같이 진이를 저택으로 데려가. 이 녀석 또 다친 척해. 계집애를 끌어안고 이건 단교도법이라고 말해. 너한테 돌려줄게. 계집애가 왜 돌려주냐고 묻네. 그런데 진이는 느긋하게 대답해. 들어본 적 있냐고. 내가 너에게 용양지호를 품고 있다고. 이 여자 동행은 남장을 한민희에겐 소름이 돋았어. 이어서 사납게 말하길 진이 이 망할 놈. 당장 손 놔. 시스템 알림 부정적 감정 90이 도달. 5년치 내기 보상. 210년 의기. 3할 전환에 70년 내기 획득. 그런데 이 녀석의 전과가 순식간에 경성에 퍼졌어. 그 소식은 주일당의 귀에도 들어갔지. 계집애가 아쉬운 듯 말했어. 가석살인도. 활인검은 우리 은검상과 통하는데. 오랜만에 보니 그가 말랐네. 결국 민니가 진이를 저택으로 데려갔어. 이 녀석도 득의양양하게 말했어. 고마워 리체너. 계집애는 길거리에서 욕을 퍼부었어. 방으로 돌아온 후 진이는 87명의 진심을 흡수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자신이 가진 모든 비급과 무공을 꺼냈어. 지금 공격은 단교도법, 혈행보조는 흡성대법, 신법은 음낙공. 이제 육각형 전사가 되려면 방어 무공 한 것만 더 필요해. 이어서 이 녀석은 영락궁의 내기를 주입해 수련을 시작했어. 이 무공은 도법 전체와 서로 보완돼. 도해도법을 창안하다. 결국 37년 내공을 소모하다. 두 가지 무공을 완전하게 익히다. 그런데 문 밖에 흰 색 그림자가 몰래 여기 오는 일을 지켜보다. 제대로 듣기 시작하다. 이 계집애는 또 서툴러 물건을 엎지르다.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알고 보니 이 계집애는 진이가 용양을 좋아한다는 걸 듣고 몰래 듣기 위해 온 거야. 이때 이 녀석이 물을 좀 떠오라고 지시하다. 진이가 뜻밖에도 청설에게 자기 발을 씻게 하다. 이 계집애가 억울하다는 듯 말하다. 왜 이렇게 나를 모욕해? 그러자 이 녀석이 청설의 손을 잡고 말하다. 발 씻기 싫은 거야. 그럼 입을 덮여주러 와. 갑자기 이 계집애를 끌어당기다. 청설이 얼굴을 붉히다. 그가 용양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결국 진이가 동창 고위층의 주목을 받다. 이 녀석은 금설명덕을 넘겨 자신을 보호하려나?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 밤에 동창으로 가다. 동창 감독 서루가 옥상에서 살펴보다. 그때 부하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다. 감독님 진 백호가 마교 16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감독이 묻다. 그자는 뇌물로 악명 높은 자 아닌가? 이번엔 왜 이렇게 강직하게 굴지? 어쨌든 동창 일에 끼어든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한번 혼내줘야겠어. 그러자 부하가 말하다. 하지만 그는 님가기의 사람이잖아요. 감독이 여유롭게 말하다. 그저 작은 백호일 뿐인데. 이틀 후 서창으로 가다. 진이가 감독에게 불려가다.
서창 감독 이름은 오경생. 이자가 묻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느냐고. 이어 한 권의 상주문을 이 녀석 앞에 던지다. 그 안에는 증의의 죄목이 적혀 있다. 이번에 오경생이 그를 막아 세우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동창의 이판호가 권세를 믿고 위협하다. 죽은 내 동생을 가왕부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자는 앞으로도 계속 협박하려 든다. 동창의 규칙을 어겼다. 동창의 일은 내 놈이 감히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오경성이 일이 해결된 것을 보고 손을 저으며 죽극령을 내렸다. 서창 대전 문 밖에 도착했다. 진해 교주가 이백호가 말했다. 설도주는 마교 성녀 의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내가 마교 잔당을 습격해 죽인 것은 사리 사욕 때문이 아니다. 모두 동창을 위한 일이었다. 마교가 왜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는가? 조정의 번왕을 포섭하려 하는가?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교 성녀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그가 일이 생기면 가왕부를 수색한 동창은 틀림없이 연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마교 잔당을 막아 죽인 것이다. 그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동창이 휘말리지 않도록. 부하야. 이 말에 이백호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다. 진백호의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진이가 바로 뻔뻔하게 말했다. 동창 내부에 전해지는 동고공 비급을 주시오. 이 정도 은혜에 동창이 인색하지는 않겠지요. 결국 이 자는 의리와 도덕에 밀려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서둘러 떠났다. 이 녀석이 이득 보고도 뻔뻔하게 굴까봐. 인희는 곧바로 진기를 주입해 수련을 시작했다. 결국 무공이 대성했다. 진기는 40년 동안 축적되었다. 이어 이 녀석은 민령을 찾아가려 한다. 진희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민명은 진희를 피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일부러 찾아가 괴롭힌다. 화가 난 민령은 몰래 진희를 미행한다. 그를 죽이려 한다. 이 녀석이 대체 무슨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걸까? 백화로에 도착했다. 진희가 민령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 계집애는 숙취를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녀석은 느긋하게 민 아가씨라고 말하네. 민령이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원하지 않겠지? 결국 어쩔 수 없이 민령은 방문을 열었다. 백호 날이 무슨 뜻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굳이 저를 곤란하게 하실 필요 있겠어요. 의지할 곳 없는 약한 여인인데요. 그러자 진이가 되물었네. 그 오용루가 대체 뭐지? 오용루는 몰래 많은 정보 조직을 만들었어. 그리고 넌 그중 하나야. 민영자는 약지. 아들이 아버지의 업을 이었다. 15살에 공장에 들어갔네? 5년간 노력해 작은 기수에서 천호로 승진했지. 안타깝게도 접시파 언니가 하나 있어. 동창에 알려지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걸. 어쩔 수 없이 타협한 주제에 뭘 원하는 거야. 이 녀석이 노래를 퍼뜨리려고 하다니. 밝고 어두운 시는 동창의 주인. 많은 성녀 동창의 화. 심지어 가기 전에 또 협박까지 하네? 그 말에 이 아가씨는 온몸을 떨었어. 하마터면 욕을 퍼부을 뻔했네? 이 모든 걸 민명이 보고 있었어. 이 아가씨가 민명을 찾아갔네. 자신 있게 말했어. 언니 무서워하지 마. 내가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일게. 다음 날 민영은 몰래 진이를 미행했어. 이 녀석도 뒤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네. 하지만 이 아가씨의 미행 실력은 정말 형편없어. 이미 들켰는데도 모르네? 인희가 방법을 찾았어. 그를 데리고 마교의 임시 근거지로 갔네. 이 녀석은 암호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잠입했어. 하지만 그는 금위 위에 옷을 입고 있었지. 그래서 주목을 받았네. 다행히 우두머리 노인이 그를 도와줬어. 우리 접시파는 여러 신분을 갖고 있지? 하지만 확실히 낯선 얼굴이야. 이름을 밝혀주시게. 그러자 진이가 뜻밖에도 세심대법의 구결을 외웠네? 당연히 마교의 호교 무공이지. 오직 정통 제자나 고위층만 알고 있어. 이어서 이 녀석이 느긋하게 말했네. 소카 송생보 오늘 귀교하옵니다. 이 모든 걸 민영이 보고 있었어. 하지만 아까 마교를 습격한 건 이 계집애가 이해를 못하네. 그런데 송생보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
동창에 9년간 잠복했던 첩자. 그렇다면 진이는 이 혼탁한 일에 어떻게 휘말리게 된 걸까? 서창의 당당한 천호 미영. 마교의 함정에 빠지다니. 생사의 위기에 처하다. 진이는 마교 교도들 앞에서 어떻게 이 바보 같은 계집애를 구할까? 이 녀석이 마교 장로에게 참소하기 시작했군. 동창이 며칠 전에 서창에게 신교 형제를 습격해 죽이라고 지시했어. 그들은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들은 이미 성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성녀에게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로님,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신교가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지금 방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어. 동창이 남은 여자를 보호하다가 일이 생겼다는 소문. 우리를 토벌할 구실을 만들려는 거야. 바로 그 구실 말이지. 순식간에 위층 형제들의 분노가 끓어올랐어. 곧바로 행동에 나서기로 동의했지. 하지만 장로는 비교적 신중했어. 동창의 세력이 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면 위험한 도박이 될 거야. 진이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떠나려고 했어. 그런데 밖에서 민영이 모든 걸 보고 있었어. 상부에 보고하려고 했지. 그런데 마교의 함정에 걸려들었어. 수많은 녹색 가루가 뿌려졌어. 순식간에 이 계집애는 사지가 풀렸어.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해졌지? 이 소란에 방 안마교의 주목을 끌었어. 인형은 이미 도망칠 힘이 없었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지. 네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도와주러 온 거야. 이 계집애는 아직도 입이 살아있네? 네가 마교 사람이었구나. 넌 죽어서도 편히 못 죽을 거야. 그런데 교도들은 여자를 아낄 줄 모르지. 막 후환을 없애려고 할 때 진이가 급히 말렸어. 여기서 천호를 죽이면 서창이 추적할 거야. 차라리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는 게 낫겠어. 시체 처리하기도 편하고. 결국 장로가 제안에 동의했어. 2명의 수하를 보내 실행하게 했지. 2사람은 민영을 외진 산골로 끌고 갔어. 2부하가 입막음을 하려던 바로 그때 날카로운 검이 먼저 그의 가슴을 꿰뚫었네. 이어 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네. 내가 죽이라 하면? 죽여라. 다른 부하가 멍하니 있는 사이 망설임 없는 일격으로 목을 베었네? 그렇다면 진이는 이 계집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민이는 매일 가장 즐거운 일이 집에 돌아가 설아를 괴롭히는 거야. 이 계집애는 억지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날 협박하지만한 이미 2명의 마교인을 처리했어. 그리고 50년치의 징기를 흡수했단 말이야. 이어 덜덜 떨고 있는 민영에게 천천히 다가가네? 이때 시스템 알림 30전환으로 17년 징기 획득. 민영의 부정적 감정 보상으로 3년 징기 추가. 총 60년 징기. 그런데 이 녀석은 그 계집애의 턱을 들어 올리더니 해독제를 건네네. 해독을 마친 민영이 황급히 장도를 들어 몸을 지키네. 그리고 진백호에게 묻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진이는 여유롭게 민 소엽에게 말하네. 중독을 가장의 마교를 방심시키고 이어 셋을 상대로 싸웠지. 나만이 생존자를 한 명 살려보냈네? 그래야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네가 완전히 회복하면 그들의 목을 동창에 바치고 동창과 마교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 거야. 동창의 힘을 빌려 마교를 제거하는 거지. 너도 원하던 바일 테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백화로에 가서 기녀들과 술을 마시며 내 누이의 노래를 들어야겠군. 노골적인 협박이로군. 동창으로 가보니 부하가 도사 서로에게 노래에 관한 일을 보고하네? 그 잔은 찻잔을 그대로 으스러뜨렸지. 마교 놈들은 정말 제멋대로군. 우리의 위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려 하다니. 최근 마교와의 연락을 끊고 제대로 혼내주어야겠어. 그리고 남은 여자의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동창이 먼저 선수를 쳐야겠어. 그때 민영이 쟁반을 들고 들어와 보고하네. 진이에게 다가가니 이 녀석은 상처투성이야. 마교 분타로 돌아가 보고하네. 그 천호는 속은 척한 거야. 나머지 둘은 모두 죽었어. 나만 겨우 도망쳤어. 무시무시한 영역의 미약한 압력이 전장을 휩쓸었어. 오늘의 원한은 꼭 갚아주겠어. 넌 먼저 돌아가서 잘 쉬어. 내가 직접 너희 원수를 갚아줄게. 거처로 돌아온 진이는 기분이 매우 좋았어. 그때 청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조상님. 날 잡아. 이 녀석이 이 아이를 그대로 끌어당겼어.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 청설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하게 말했어. 주인님.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날 몰아세우지 마. 이때 시스템 알림이 떴어. 청설의 부정적 감정이 85에 달했어. 3년치 징계 보상이 주어졌어. 이 아이가 체념하려던 순간 진이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냈어. 유유가 이건 사기 계약이라고 말했어. 이 순간 청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또 아쉬움이 남았어. 앞으로 넌 은규라는 이름으로 지내. 바람이 투자되면 다시 바꿔. 그럼 다음 공략 대상은 누구일까? 이명이 몰래 청설을 납치했어. 요구가 놀랍게도 언니 민민을 살려달라는 거였어. 결과는 불쌍한 아이가 또다시 성희의 함정에 빠졌어. 이 녀석은 청설에게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았어. 이 아이를 강제로 사첩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어. 설마 나를 8년 모시면 자유롭게 즐겁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얌전히 있어. 깊은 밤 한 그림자가 살금살금 진이의 숙소로 다가왔어. 온 사람은 바로 너야. 이 아이는 이 녀석과 원한을 청산하러 왔어. 그런데 민영이 집주인의 상황을 엿보려다 청설에게 들켰어. 두 아이는 서로를 노려봤어. 1시간쯤 지나서 진이가 순차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 누가 거처에 왔던 흔적을 발견했어. 곧바로 문을 열고 확인했어. 청설이 사라진 걸 알았어. 하지만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 네가 성녀를 숨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내 언니를 놔줘. 하하. 이걸 보고 이 녀석이 미소를 지었어. 다음 날 교회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민닝은 안절부절 못했다. 천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가 문을 열려던 순간 시바의 장검이 갑자기 거리로 찔러 들어왔다. 문 전체가 산산조각 났다. 나타난 자는 뜻밖에도 마교의 고위 인사였다. 민닝은 함정에 빠진 것이다. 공장 쪽으로 오세요. 국교 교도들. 감히 동창을 공공연히 공격하다니. 부하가 급히 도주 서로에게 보고했다. 그는 즉시 장비를 챙기고 교장을 지키라 명령했다. 나와 함께 마교의 역적을 처단하자. 두 세력이 마침내 맞닥뜨렸다. 마교 교도들이 먼저 선수를 쳐 우두머리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서로에게 한 손으로 머리가 잡혔다. 그가 가볍게 움켜쥐자 순식간에 머리가 산산조각 났다. 동창은 명령이다. 모조리 처단하라. 민닝과 텅세 쪽에 도착했다. 두 소녀는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다. 이로써 성녀가 동창 손에 있음을 증명했다. 천희정은 민닝의 천적이야. 그때 마교 교도들이 모두 쫓아왔다. 두 소녀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때 상대가 무수한 은침을 날렸다. 민닝은 참삭도법으로 계속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천희는 어떻게 영웅이 되어 두 미인을 구할까? 정말 천희에게 당했네? 마교와 동창 모두 이 계집이 성녀를 숨겼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다치기까지 했다. 이 녀석은 정말 여자를 아끼는 법을 모른다. 은명이 참교도를 펼쳤다. 거대한 회오리가 몰아쳤다. 틈을 만들었다. 그러나 마교고의 인사. 그들이 떠나도록 놔둘 리가 없다. 은침 소녀가 급히 칼을 들어 막았다. 하지만 은침이 빗나가 텅새를 다치게 했다. 이 때문에 그가 잠시 멍해졌다. 민닝은 그 틈을 타 뛰어올랐다. 마교 교도들 위쪽으로 날아올랐다. 하늘에서 내려치는 일격. 길을 서방 극락으로 보내버렸다. 이어 그녀는 급히 텅새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다. 그때 동창 사람들이 막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를 받아버렸다. 윤영이 마교 성모를 숨겼다. 이 녀석이 막 손을 쓰려던 찰나. 한 남학생의 목소리가 조수로 들린다. 너희들 정말 찾기 힘들었어. 나타난 이는 바로 진이다. 팅새가 급히 이 녀석에게 도움을 청한다. 동창 호위들이 호통치며 누구냐 묻는다. 그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단칼에 두 동강이 난다. 공격한 이는 바로 진이다. 심지어 뻔뻔하게 가마솥이라며 으름장을 놓는다. 동창 무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곧바로 일제히 공격한다. 이 녀석은 가볍게 장도를 들어 막아낸다. 이어 하체 낮추고 위로 올려 동창 호위를 순삭한다. 이어 장도를 들어 올리며 기운을 모은다. 성녀를 본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거대한 시체가 나타난다. 순식간에 동창 호위를 우두머리만 남기고 몰살한다.
이 녀석은 급히 뛰어올라 검기를 날린다. 이 녀석도 그에 맞서 강호배전을 날린다. 금빛 용이 치솟아 그를 처치한다. 민령을 모두 자신이 가짜 참교도법을 수련한 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어 진이는 남은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내라며 협박한다.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를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지 알겠지. 잘 처신해라. 동창으로 가보니 지금은 시체가 즐비하다. 독주 서루가 장로에게 왜 배신했냐고 묻는다. 그러나 마교 장로는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은 필요 없다. 신용 없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둘은 한수를 겨룬다. 만약 진여루가 두려움에 밀린다면? 그렇다면 진이가 이 소란을 어떻게 끝낼까? 이제 민령은 진이를 보면 쥐가 고양이를 만난 듯하다. 당당한 천호가 팔려가기까지 남을 돕다니. 마교 장로는 지팡이를 쥐고 곧바로 독주 서루를 향해 덤빈다. 내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무상성녀에게 면목이 없다.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저 말로 협박해 물러나게 할 뿐이다. 하지만 마교 장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가 서로를 죽이려던 순간 한자로 장도가 갑자기 마교 장로의 복부를 꿰뚫는다. 서류조차 놀랐어. 설마 원병이 온 건가? 그런데 나타난 건 진이었어. 이 녀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독주를 흉내내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어 진이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해. 병성 하나가 이 녀석의 가슴에 꽂히네. 그러곤 서류의 얼굴을 붙잡아 엄청난 징기를 주입하지. 난곡의 징기는 독사처럼 순식간에 이 녀석을 피를 토하게 만들었어. 왜 이러는 거야? 넌 대체 누구야? 이제 진이의 계획이 완성됐어. 남은 건 빙설의 희생양뿐이야. 불쌍한 동창의 부하 한 명. 죽어서도 마교의 역적으로 몰리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와. 서창 도주 오경성이 부하들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어. 그런데 문을 연 건 진이었지. 진백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서창에서 제일 먼저 온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태연하게 말하네? 오도주께서 날 의심하시는 모양이야. 내 무공이 보잘것없다는 건 차치하고 설도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 그날 이백호가 은밀히 동고공을 줬어. 동창과 우리 부대의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백호가 증인이 될 수 있어. 이어 진이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네? 이 책은 설도주께서 쓰신 거야. 그래서 설도주께서 바는 스승이나 다름없어. 게다가 설도주와 나는 민덕 노인의 사람이야. 난 내 무능이 한스러울 뿐이야. 설도주를 구하지 못했어. 오경성은 이 녀석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 설도주는 동창을 위해 기꺼이 죽었고 동창 형제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 이런 의로운 행동은 오도주께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길 바라네. 이 일로 모두가 진이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됐어. 오경성조차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 녀석의 거처로 가보니 민명정주. 진이의 실력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도 못했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따라갈 수가 없네. 그때 이 녀석이 돌아왔어. 곧바로 빙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네. 이 계집애가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것처럼 안에 있어. 내가 이미 치료해줬어. 그러면 진이가 민닝을 어떻게 괴롭힐까? 이상의 진이가 갑자기 강제로 밀어붙이다니. 민닝에게 강제로 키스했어. 게다가 심지어 팅쇠에게 이자까지 요구하다니. 다음에 또 도망치면 널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네가 만약 그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내 실력을 잘 가늠해봐. 내가 말하는 그는 팅쇠뿐만이 아니야. 내 언니이기도 해. 이 계집애가 벌벌 떨면서 알겠다고 했어. 제발 언니에게 손대지 마세요. 저만 건드리세요. 이때 진이가 민닝의 뺨을 직접 꼬집었어. 네가 말한 거야. 이 계집애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 녀석이 망설임 없이 키스해버렸어. 민닝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어. 돌아가 또 무슨 수작 부릴 생각 마. 도주 오경성 쪽으로 가니? 도주가 동창 사람들의 시체를 검사하고 있었어. 이 자가 보고하길. 희생된 형제들은 이미 기록에 올렸습니다. 도주님 내일 태후마마를 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교에 아직 잔당이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처평관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상처는 대부분 일격의 치명상이었습니다. 만약 설도주였다면 약 반각은 걸려야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도주의 무공은 무도무품입니다. 즉, 마교의 또 한 명의 고수가 행방불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교 고수의 무공은 아마 6품 이상일 것입니다. 이때 부하가 와서 보고했습니다. 링거 노인이 사람을 보내 뵙기를 청했습니다. 오경성은 서둘러 나가 맞이했습니다. 온 사람은 마치 겸손한 군자 같은 백발의 소년 린 이공자 오도주를 뵙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제가 몇 가지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창 도주의 자리가 비워질 수 없습니다. 두 분께서 임시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열쇠는 먼저 여러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두 분께서 과감히 추천할 만한 인재가 누구인지요? 오경성은 송부의 도주를 추천했네? 다행히 이 녀석도 자기 분수를 아는군. 서둘러 거절했네? 송부 도주가 거절의 뜻을 밝혔으니 아버님께서는 한 분을 추천하시더군. 서창백고 진이 이번 사건에서 큰 공을 세웠네? 그를 천호로 승진시키는 건 어떻겠나? 이후 동창 감독직을 임시로 맡게 하고 역시 인선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군. 오경성은 천호 자리가 하나뿐이라고 말했네? 그렇다면 민천호는 어떻게 하지? 송부 도주가 서둘러 계책을 내놓았네? 이번 사건에서 민천호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우선 동창 1점으로 강등시키고 태우와 폐하께서 반드시 사해전에 사람을 보내실 테니 그들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세. 이게 최선의 방법일세. 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 녀석이 청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더군. 이 계집애가 그때 천천히 깨어났네. 진이가 바로 놀리며 일어났냐고 하네? 잘못을 알았느냐? 이어 이 녀석이 청설의 볼을 꼬집으며 앞으로 또 도망칠 생각이냐고 묻네? 다음에 또 도망치면 널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마교 잔당이 죽었네? 내가 사람을 시켜 너 대신 가게에서 죽게 했지.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해줬는데 제대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어. 이 녀석이 갑자기 계집애의 옷깃을 잡네? 아, 다들 갔네. 내 곁에서 제대로 쉬어야겠어. 진이는 또 어떻게 청설을 괴롭힐까? 이제는 남 앞에서까지 대놓고 구해야 하네. 민영을 보고 바로 폭군 상사 연기를 하네. 게다가 청설까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당하고. 이 녀석은 정말 협박밖에 모르나 봐. 회유는 없네? 넌 내게 빚졌어. 이제 제대로 갚을 때야. 청설은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야. 진이는 용양의 친구 아니었어. 이 녀석은 계집애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청설의 얼굴을 들어 키스하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오네. 진백호. 감독관이 찾네. 이 때문에 진이는 자신이 꼬리를 드러낸 건 아닌가 의심하네. 서창대전에 도착하다. 린의 수제자들은 영도라 불린다. 권력을 휘두르며 뇌물을 받다. 사방에서 횡령을 일삼다. 민간이든 조정에서든 모두 그들을 경멸한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저들이 날 찾는 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다. 린 공자 무도주님을 배웁니다. 무슨 일로 린 공자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이때 오신성이 설명했다. 동창 감독 주임 자리가 비어있다. 린 공자께서 당신을 추천하셨다. 진이는 황급히 거절했다. 이때 린 공자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버님을 불쾌하게 만들지 마라. 여기 초대장이 있다. 향상부진 천호님을 모셔오라. 당신이 가장 적임자다. 출세와 부귀 같은 좋은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 모른다.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진행해라. 아버님께서 안심하신다. 마음 놓고 돌을 닦으실 수 있다. 아버님께서 항상 너를 아끼셨다. 더 이상 거절하지 말기를 바란다. 작별 인사하며 진이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 이 녀석은 완전히 배에 오른 셈이다. 오경승이 축하하며 말했다. 진천호, 나도 너에게 줄 것이 있다. 태사권과 쌍벽을 이루는 두 가지 완전 수련 무공이다. 창상권인데 원래 스토리대로라면 이 무공은 적어도 게임 중반은 되어야 나온다. 큰 사건이 일어나 천하가 어지러워져야 현실화된다.
이 권법은 명노영감이 내게 맡긴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전해주라고 했다. 나는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교방사에서 양왕부 여인들의 명부를 정리하는 날이다. 가볼 텐가. 진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서둘러 손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왕녀를 데려간 일이 드러날 것이다. 교방사로 향했다. 이 녀석은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때 민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천호님. 진이는 깜짝 놀랐다. 민영이라니. 이 계집애가 공손히 대답했다. 천호님께 아뢰입니다. 순간 이 녀석은 안심했다. 뜻밖이다. 의리가 넘치는 민소엽이 이런 짓을 하다니. 민영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날 모욕하지 마. 난 다 누나를 위해서야. 내가 나와 누나를 놓아준 거 아니었나. 비록 난 강등됐지만 앞으로 너한테 편의를 봐주겠어. 하지만 진이가 이 탐스러운 어린 양을 놓칠 리가 없지. 아직 부족하다고. 이때 시스템 알림이 떴다. 민영의 부정적 감정 보상으로 3년 징기 획득. 징기는 143년간 봉인됨. 이제 7년 징기만 더 모으면 원방 상수가 가능해져. 만약 전부 창산에게 준다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정말 고민되네. 이때 민영이 체부 처부를 데려와 갚겠다고 말했다. 열흘 정도 있으면 선장께서 도적을 퇴치하러 오신다. 물건에 흉년이 들다. 물건이 악행을 저지르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턱을 치켜들며 네가 날 한번 협박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이 계집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순간 이 계집은 놀란 사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때 진이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다. 내 할아버지의 창상권에 대해 알고 있나? 민영은 그건 할아버지의 무공이라고 반문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이 녀석은 바로 꺼내서 이 계집에게 자랑했다. 말도 안 돼.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도 전수하지 않으셨는데 넌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 민명은 누나의 안전을 위해 정성으로 위장할 생각이었다. 민명은 오해로 고위층에 의해 오용됐다. 이 녀석의 사기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태우가 진이에게 정처를 찾아주려 한다. 왜 좋은 일만 이 녀석 차지야? 백화로에 도착했다. 진이가 우리 둘 다 자궁에 드리고 싶어 한다. 미나 너 정말 그자에게 몸을 맡길 생각이야. 민영은 그가 할아버지의 창상권 권보를 갖고 있다고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먼저 그에게 접근해야 해. 그와 맞서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이 있어. 걱정 마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너만 지킬 수 있다면? 난 기꺼이 희생할 거야. 민명이 얻은 후. 모두 언니가 무능해서야. 네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구나.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으로 자매간의 정이 깊구나. 전에 내가 사람을 시켜 외할아버지께 전했지? 서창천호가 우리 무령루와 협력하고 싶어 한다던데. 이 계집애는 서류가 이미 죽었다고 하더군. 임강로가 그를 도박의 주범으로 확정지었네. 외할머니가 느릿하게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그에게 전해라. 무령루는 진천호와 교류하고 싶어 한다. 교류의 선물은 말이냐? 민 아가씨. 내가 백화로의 첫 청관 무령루가 되느라 적지 않은 은자를 썼지. 이 교류의 선물로 말이지. 그가 널 붙잡고자 한다면 너는 응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거절해서도 안 되고 그저 그가 너에게 특별한 영광을 베풀게만 하면 된다.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법이지. 유인하고 놓치는 건 내가 가르칠 필요 없지. 그 다음 기회를 봐서 그에게 삼양산기고를 먹여라. 장기간 해독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공을 잃게 될 것이다. 금패촌당근골과 내장이 상함. 주인은 그가 무령루를 위해 쓰이길 원하신다. 약을 어떻게 먹이느냐고. 당연히 극락의 순간에 몸으로 독을 품는 것이지. 영주님 쪽에 오니? 두 번째로 와서 훈향을 좀 피워라. 이분이 바로 진이의 직속 상관 임격이다. 임노 이 공자가 호기심에 아버지께 물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진이를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거죠? 임격 노택이 느릿하게 답했다. 태우 폐하께서 오늘 그를 부르셨다. 이미 공자는 매우 놀랐다. 태우께서 비록 섭정을 하시지만 조정 대신을 따로 부르시는 일은 드물지. 왜 하필 그를 따로 부르신 거죠?
임경노가 한 달 전 일을 설명했다. 고상한 손님. 경성에서 벌어진 일. 신원 미상의 한 젊은이가 자세히 조사한 결과 자신이 진나라 진씨의 후예라고 주장하더군. 진나라 진씨가 나경성을 함락한 후 성안의 노소 모두를 몰살시켰지. 그 중에 태후의 안씨 일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피해 원한 태후 폐하께서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진의 가 과연 진나라 진씨 가문인지 태후께서 그리 여기신다면 그는 이미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공공이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낭낭. 서창 이주민 진의 가 아련을 청합니다. 진 이주민은 여기까지만 모실 수 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 들어서자 진의 가 즉시 무릎을 꿇고 태왕태후 폐하께 인사드렸습니다. 5분 위에는 안태후님이 계십니다. 진의. 동창 감독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 녀석도 꽤 노련하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 다만 군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안태후님은 한순간 자애로웠다가 다음 순간엔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충성과 효심이 가득하구나. 참으로 안심이 되는구나. 그런데 오경성이 사적인 상소를 가로챘습니다. 향왕부에 있던 시녀를 데려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할 텐가? 진의 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던 찰나 안태후께서 느긋하게 물으셨습니다. 그 시녀를 정실로 삼을 생각이냐? 아니면 첩으로 삼을 생각이냐? 적어도 지금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첩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됐구나. 그대의 정실은 내가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 진애는 이미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작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안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군모의 은혜. 신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 안태후께서 직접 약을 다리시며 명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대처럼 충성스럽다면 나도 군모로서 보람이 있겠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네? 약을 마시고 돌아가거라. 지금 이 녀석은 이미 스토리 전개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해 원한.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원수의 자식을 가둬 기르며 그가 직접 원수의 일가를 멸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난 심까지도 파멸시킬 것이다. 진나라 진씨 본가의 장손에게는 아직 동료가 남아있다. 그가 진천호와 결합하기만 한다면 그건 인륜을 아는 행동이군. 게다가 무예로 불효를 저지르다니. 감히 신씨가 우리 안씨를 멸하다니. 내 너희 일가를 멸하겠다. 너희의 인륜을 무너뜨리겠다. 강장이 패도총재 벽동청설 연기를 하다. 넌 평생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찾아왔으니 기꺼이 이 녀석의 사기가 되어라. 문가에서 구석으로 외친이 할멈이 도착했다.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분은 이품 종사님이시다. 이번 서로의 죽음에 대해 뭔가 밝혀진 것이 있나? 마막은 공손히 까치루의 접시를 보고했다. 서로가 마교와 내통했다는 소식은 무령루에서 나온 것이다. 안후가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다. 무령루가 감히 큰 배짱을 부리다니. 본궁이 그들을 뿌리내리게 놔두었는데 감히 사해전까지 해치려 들다니. 그들의 접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리 오라. 방금 성천호가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씻어라. 진이의 곁으로 가니 이 녀석이 약선방에서 약을 마시고 있었다. 공공은 계속 이것이 보양식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탕약은 사실 이 녀석이 한 달 전에 마신 독약과 완전히 똑같았다. 다행히 내가 해독법을 알고 있었지. 그 방법 말이야. 다만 천재지보가 좀 귀찮을 뿐이야. 공공은 진이가 탕약을 다 마신 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이 녀석을 보내주기로 했다. 청설의 곁으로 가니 이 계집애가 심심해하고 있었다. 책을 찾아 심심함을 달래려던 참이었다. 그때 진이가 마침 돌아왔다. 이 녀석이 갑자기 패도 총재 연기를 하다니. 벽을 시전하며 내가 같이 있어줄까 하네. 청설은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필요 없어 했다. 그런데 진이가 다가오며 괜찮아 하니. 넌 평생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때 부관이 천호 민명이 뵙기를 청한다고 보고했다. 이 녀석은 결국 나가서 맞이하기로 했다. 볼 일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는 법이지. 나한테 잘 맞아.
이 계집애는 느긋하게 협상은 필요 없다고 하네. 진이가 동의하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성의는 보여줘야지 않겠어. 어쩔 수 없이 내 일을 해주는 수밖에. 이 녀석도 사양하지 않네? 바로 공주님 안기. 각오가 됐다면? 들어오라고. 이 계집애는 마침 설설의 존재를 발견했네? 안에 왜 다른 사람이 있어? 진이는 민명을 바로 내려놓더니. 싫어. 다 우리 편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너와 그 애의 신분은 같아. 그때 노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무용로의 도적들을 여기서 죽여라. 한 노인의 그림자. 두 미녀를 뒤쫓아 죽이려 한다. 무용로는 내가 차지한다. 너희는 아무도 도망 못 가. 수많은 은침이 날아든다. 순식간에 두 여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진이도 민민을 데리고 방을 나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계집애도 그때 깨달았다. 자신을 압박하던 외할머니도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너희 까치각은 너무하지 마라. 그렇다면 무용로와 까치각의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 평업이 까치로 사람들 앞에서 민명에게 키스하다니. 게다가 대중 앞에서 이 애를 첩이라고 선언해. 그런데 이 계집애가 결국 이 녀석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빌었어. 시녀로 삼아달라고. 진이는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야? 왕 노인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까치로의 적을 쳐서 제압했다. 이어서 뛰어올랐다. 날 죽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민민도 완전히 당황했다. 큰일이야, 그들이 오면 난 죽었어. 아니면 진검이 널 보호하며 그를 떼어낼까? 그때 이 녀석이 갑자기 상의를 벗네? 그러더니 이 계집애의 손을 잡고 벽치기. 잠깐, 너 대체 뭐 하려는 거야? 진이가 아무 말 없이 민민을 끌어안고 키스했다. 이럴 때가 어딨어.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러자 이 녀석이 그 계집애를 품에 안았어. 침착하게 내 말대로 해. 느릿느릿 걸어오는 중이었어. 진천호, 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진이는 즉시 당황하며 마마님이라고 불렀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자가 다가와서 따지듯 물었어. 감히 어딜? 감히 도둑을 숨겨? 이 녀석이 급히 해명했어. 마마님, 이 애는 제가 신라에서 들인 첩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그렇게 쉽게 속을 리 없지. 이 애를 이리 오라 하게 내가 만져보면 알 수 있어. 진이는 정말로 그 여자를 보내줬어. 그 계집애는 덜덜 떨며 손을 내밀었어. 마마님은 손을 잡더니 눈을 감고 살펴보기 시작했어. 몸에 내공이 없어. 역시 무용루 사람이 아니군. 진천호 동화문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는 황후님을 위해 일하지도 않고 또 이런 짓을 벌이다니?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네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러자 그 자는 화를 내며 돌아서서 가버렸어. 민영도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다행히 넘어갔네. 갑자기 그 계집애가 큰 소리로 외쳤어. 이어서 애처롭게 진이를 바라봤어. 나 중독됐어. 살려줘, 난 아직 죽기 싫어. 이건 삼양산 기산이야. 경맥이 끊어지는 극독이지. 이 녀석은 계속 어디가 중독됐냐고 물었어. 민명은 순간 대답을 못했어. 결국 입술을 깨물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내 몸 안에? 그러더니 바로 진이의 품에 뛰어들었어. 제발. 살려줘. 이어서 청설이 그 계집애의 독을 해독했어. 민명은 또 얼굴을 붉히며 약간 위골한 듯 보였어. 진이가 이때 단 약 하나를 건넸어. 이건 도끼가 퍼지는 걸 늦춰줘. 그 계집애는 망설임 없이 삼켰어. 이어서 이 녀석이 따지며 내 통방을 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몸 안에 독을 풀다니. 너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민민도 잘못을 알았어. 이 일은 내빈 첩이 한 게 아니야. 제발 첩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천이진이는 속지 않았어. 넌 날 거의 죽일 뻔했어. 오영루가 잘못한 거야. 너도 잘못이 없냐? 이 계집아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 그러곤 이 녀석의 옷자락을 붙잡았어. 제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겠어요. 당신 곁에서 시중들게 해주세요. 안 되면 피할 곳이라도 되어 드릴게요. 제발요. 네. 전이도 드물게 마음이 약해졌어. 내 곁에 남아 속죄해. 민명은 즉시 기뻐하며 웃었어. 너 동의한 거야. 이 녀석은 바로 돌아서 가버렸어.
청설아, 저 녀석을 잘 감시해. 도망치지 못하게 해. 사람이 오자 침실로 가서 창상권을 꺼냈어. 요즘 각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실력을 좀 키워야겠어. 이어서 이 녀석은 연극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데 창상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법이야. 5년을 연구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 결국 49년치 징기를 써서 겨우 입문했어. 다른 무공이었다면 이미 대성하거나 원만했을 거야. 이어서 이니이니는 바로 위력을 시험해봤어. 이 녀석이 주먹을 내지르자 탁자가 산산조각 났어. 위력은 제법 괜찮네. 무학은 총 9품으로 나뉘어 계기가 전신을 돌고 경맥을 관통하면 정면으로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게 하삼품이야. 징기가 갑옷을 상대할 정도면 상삼품은 3품에 들어서면 무공이 원만해지고 징기가 충만해지면 내 실력은 중삼품에 거의 다다랐어. 창상권을 배우면 6품에 들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천이진이가 동창에 부임하러 왔어. 부하 왕고가 마중 나왔어. 천호님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창에 도착하다. 마침 사건이 하나 있네.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어. 동창의 업무 절차를 익히게. 천호께서 이 사건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의 옷의 분노가 치솟았네. 이 아기탑은 원래 기영아의 병인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어. 나중엔 백성들이 낳은 아이들도 버리기 시작했지. 대부분 여자아이들이야. 일부 극단적인 마을에선 물에 빠뜨리거나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키울 수 없으면 낳지 말아야지. 왕고택이 설명했다. 궁에서 아기탑의 사기가 경성의 풍수를 해칠까 걱정해서 동창을 보내 처리하게 한 거야. 진이도 말없이 날 데려가 봐. 큰 물고기는 농령선으로 모래를 치며 노예가 되네. 그런데 이 녀석은 살짝 비웃듯 그 아이를 힐끗 봤어. 바로 출발하자. 아기탑 하나 치우는데 금의위가 왜 이렇게 많아? 요즘 조정엔 강경파가 득세하고 관병민이 반목하고 있어. 심지어 교외에도 불순한 백성들이 많단 말이야. 사람이 많은 게 안전해. 이어서 모두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착했으니 천호께서는 말에서 내리십시오. 이 녀석은 바로 칼을 뽑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대여의 지위로 모두 경성으로 압송해. 그런데 완고한 자는 계속 한마디만 반복했어. 진 천호께서는 말에서 내리십시오. 진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진 천호가 그래도 조금은 동정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아이를 해치려 한 걸까? 이 녀석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민이 내 언니가 이미 진심으로 변한 거 몰라.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나유 금이위가 이 아이를 에워쌌어. 여긴 경성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아기탑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 게다가 이 문서는 이미 오래된 거야. 너의 진짜 목적이 뭐야? 왕고가 느긋하게 말하길 영당이 조정을 어지럽힌다더군. 권력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결집하다. 부반도 영당이라면 우리 대우가 하루라도 충성을 다할 수 없지. 비록 영아탑이 천도를 따른다고는 하나 우리 제한당도 대우의 미래를 위함이다. 영당이 세력을 어지럽히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어찌 매를 죽이려 했겠는가. 진이는 이미 살기등등하다. 너희가 백성들을 어육으로 여기는 이유냐. 이때 금의위가 칼을 들고 곧바로 달려들었다.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이 녀석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바로 왼손으로 칼을 쥐었다. 일격으로 공격했다. 조금도 자비 없이. 금의위는 진이가 만만치 않음을 알고 즉시 의자를 부르라 외쳤다. 영당 역적은 죽어라. 남은 금의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형님도 연기 그만하고 곧바로 칼을 휘둘렀다. 무시무시한 검기. 순식간에 여러 금의위를 베어 넘겼다. 치타 같은 속도로 폭발했다. 이른바 15일살. 왕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다. 모든 금의위가 이 녀석에게 속수무책으로 베었다. 이 자는 이를 악물고 말에서 내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영당 여자를 없애야겠다. 진이는 살짝 몸을 비켜 검기를 피했다. 이어 단숨에 왕고에게 달려들었다. 내 칼은 너무 느려. 그러고는 힘껏 칼을 휘둘렀다. 이 자의 가슴을 베었다.
너 같은 우두머리는 좋은 최후를 맞지 못할 것이다. 이 녀석은 미소를 지었다. 원래 나는 정한당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신경 쓰이게 됐군. 이어 진이가 다시 칼을 휘둘렀다. 왕고의 왼손을 베었다. 영당이 세상을 어지럽힌다지만 너희가 따라 어지럽힐 이유는 되지 않아. 이때 민영도 동창 형제들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다. 이 자도 의리가 있군. 어서 끝내다오. 그러나 이 녀석은 칼을 거두었다. 이따가 사람을 시켜 지혈하고 경성으로 돌려보내겠다. 너를 살려두는 건 정한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왕에게 알리라고. 그런데 왕고는 여전히 강하게 맞서며 너희 동창 따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때 전형적인 명장면이 등장한다. 잘 들어라. 동창이 감히 죽이지 못하는 자 내가 죽인다. 동창이 감히 관여하지 못하는 일 내가 관여한다. 민영아 들었지? 그런데 이 계집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수 있지? 이때 시스템이 알림을 보낸다. 민영의 부정적 감정 보상 3년. 진짜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들이 먼저 손을 댔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기탑도 왕고 일당이 일부러 방치한 거야. 결국 아이들을 모두 어흥당으로 데려갔어. 게다가 검탑의 범인들도 모두 잡아들이려 했어. 그 순간 민영은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실 그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때 진이가 무공 비급을 들고 민영에게 다가온다. 이거 너에게 줄게. 네가 제때 도착한 보상이야. 빙설이 꿈 때문에 질투를 하다니. 입까지 삐죽 내밀며 진이에게 달래달라고 한다. 새로운 여성 캐릭터 등장. 이 계집이 민니를 데려가겠다고 지명하다니. 이 녀석이 아기탑에서 돌아와 숙소에 도착했다. 다녀왔어. 잘 잤어. 하지만 설설은 조금 멍한 상태였다. 내가 꿈을 꿨어. 내가 외파리 여자와 함께 걷는 꿈을. 너희 둘이 싸우는 것 같았어. 게다가 그 여자가 나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그 여자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널 미워하는 것 같아. 내가 꾸는 꿈은 항상 잘 맞아. 전에 내가 나를 데려가는 꿈을 꾸기도 했잖아. 진이도 외파리 여자의 정체를 밝힌다. 그의 이름은 주일당이야. 영검산 검갑 5방 중 9번째 주일당. 바로 이 계집이 질투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너는 어떻게 그를 아는 거야? 이 녀석이 부드럽게 설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그를 알지. 하지만 그가 날 알지는 못할 거야. 됐어, 잘 쉬어. 당분간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경왕부에 도착하니 누가 독단으로 마약 천호를 죽였느냐. 부하들은 모두 벌벌 떨며 감히 말하지 못하네. 이때 경왕이 입을 열어 강로에게 묻네. 내 뜻이었네. 그 천호는 영도령도의 사람이었네. 만약 그를 동조를 맡기게 둔다면 우리 수년간의 경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걸세. 오직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꼭두각시를 세울 수 있네. 그러나 강로는 분노가 치밀어 곧바로 반박하네. 하지만 지금 대군을 죽이지 못했는데 그 후과를 생각이나 했느냐. 다른 한 명이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 난장판을 수습할 수밖에 없네. 그러자 경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왕 시작한 김에 무품 고수를 보내 그를 제거하는 건 어떻겠나. 강로가 급히 말리네. 안 됩니다. 경왕부가 연이어 손을 쓰면 태후 폐하께 발각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네. 바로 기복 의식에 참여하는 걸세. 도적과 마귀를 물리치는 날 요기가 밤하늘에 나타나면 이 기간 동안 낮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밤에는 유명히 검이 되어 사악한 죄를 물리치네. 일단 밤이 되면 금종이 울려 만물을 정화하고 모든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악귀에게 목숨을 잃게 되네. 14 의식의 서창천호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경왕과 두 강로가 계획을 확정짓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네. 바로 경왕의 딸 영영공주가 아버지와 강로를 보며 누구를 논하고 계시는 거죠. 그토록 두려워하실 정도라니.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살생을 늘리시길 원치 않아요. 강로가 차분히 말하네. 대군은 돌을 닦는 분이시니 태화옥녀와 같으시지만
우리 같은 조정에 속된 자들이 자비를 베풀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네. 결국 이 소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네. 당신들 일은 이제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동창의 한 사람이 제게 각별히 신경 쓰이네요. 바로 민영의 려악지입니다. 이 아이의 도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네. 용과 봉황. 그가 나와 함께 산에 올라 돌을 닦는다면 태화금동이 될 수 있겠네. 경황은 즉시 2명의 강요에게 명령을 내렸네. 자네들도 들었겠지. 사계장 천호는 처리해도 좋네. 허나 민씨 후손은 해치지 말게. 민영으로 오니 진 천호가 창산 전체를 바쳤더군. 공도 없이 녹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하던 그였는데 이렇게 대범할 줄이야. 내 속이 좁았구나. 동창으로 오니 지금 동창의 모든 부하들이 모였군. 진해의 전공도 함께 퍼졌네. 이 녀석이 등장하니 구례육시의 첫사랑이 떠오르는군. 그들은 신선수를 빌미로 민영으로 위장한 성의를 산으로 유인했네. 이 아이가 돌을 닦자는 제안을 수락할까 거절할까. 내 느낌으로는 자네는 소문 속 용봉과 좀 다르군. 됐네 민영. 오늘 자네를 만난 건 인연이 있어서네. 나와 함께 산에 올라 수련하지 않겠나. 진이도 스토리 속에서 민영이 왜 단시간에 변했는지 알았네. 이 일은 일단 거절하겠네. 가시든 숭정민가든. 나는 결과를 포기할 수 없네. 윤미미가 미소를 짓자 조군예고가 갑자기 주위가 안개로 자욱해지더니 산 위의 풍경을 보여주겠네.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민영 이번만 특별히 해석에게 데려가겠네. 춘추를 보니 대청 전체가 변했네.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이 계집아이는 연꽃등을 받쳐들고 천천히 걸어오네. 이것은 장명등불이네. 그런데 이 등불이 진의 손에 들리자 활활 타오르네. 하지만 은영의 손에 들자 꺼져버렸네. 이유가 있네. 자네는 그저 소군예고일 뿐이니까. 산 아래의 육신은 아무리 장수해도 대개 2명의 장님 수명도 넘기지 못하네. 반면 돌을 닦는 자는 8,000세를 보밀하네. 8,000세월이 언덕이 되네. 그러므로 돌을 닦는 이에게 범인의 일은 그대 손에서 영원히 빛나지만 내 손에서는 허무하게 사라지네. 이는 산 위에서 한봄과 가을 앞에 그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네. 만약 산에 올라 돌을 닦고자 한다면 모든 새 속의 인연을 버려야 하네. 속세의 인연을 끊어야 하네. 최고의 경지는 감정을 잇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장생의 비결이라네. 그러나 진이가 느릿하게 일어서며 선고 당신은 돌을 닦는 건지 모르겠네요. 두 동자가 즉시 고개를 돌리며 감히 선고께 그런 말을 하다니. 민민도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이를 위해 조마조마해했다. 시스템도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했다고 알리며 3년치 징계를 보상으로 줬다. 하늘은 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미워하니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계집아이 눈에는 이런 말들이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일 뿐. 볼 일이 없으시다면? 선고는 돌아가시지요. 제가 등불을 들어 비춰드리리다. 이 계집아이가 주먹을 쥐며 보아하니 거절했구나. 어쩔 수 없지 어떤 일도 강요할 수 없는 법이니? 민명이 조마조마하던 마음도 마침내 놓였다. 민명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나왔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나올 수 있어. 진이와 영문영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살기가 너무 짙어. 하지만 멸망의 날이 아직 사흘 남지 않았나. 민영이 급히 걸어왔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녀석이 곧바로 말했다. 진천호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이 계집아이도 상황을 깨달았다. 민영 백화로 일은 해결되었나. 진이는 계속 시치미를 떼며 해결되었다고 했다. 이분은 은성고님이시다. 이분은 동창 대도주 대리진 천호 진이님이시다. 다행히 이 계집아이는 도원을 알아보지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은 멸망의 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니 진의 일행을 멸망의 날로 인도하려 하니 과연 선고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구나. 이때 한 도사가 평안복을 팔고 있었네? 게다가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었어. 그런데 윤이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네. 도사도 이 아이를 보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도망치려 했지. 윤이 허공에서 긴 검을 만들어내자
남의 목숨값을 빼앗다니? 이 도사가 여기 있다. 어서 본 모습을 드러내라. 이 녀석은 짐도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신선 앞에서는 도망칠 수 없지. 도사가 급히 살려달라 애원했네. 이 아이가 바로 화살을 날렸어. 그자의 양손을 잘라버렸지. 이 실력은 정말 괴물 같군. 도사는 바닥에 쓰러져 계속 울부짖었어. 그런데 유는 자비 없이 마무리를 지었지. 패분귀는 생전에 똥을 져서 죽은 자가 변한 거야. 이들은 여러 신분으로 변장해 남의 돈을 빼앗지. 좋아, 이제 돌아가자.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몇 명의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이 보였어. 물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거든.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했지. 큰일이다, 두보 정신이야. 이건 제압할 수 없어. 서둘러 떠나자. 이 요괴는 보통이 아니야. 배후가 있는 두보 정신이야. 정신은 처음 물에 빠져 죽은 달씨가 변한 거야. 부인이 강하지 못해 물귀신이 되었지. 지금 두보 정신은 대부분 물에 빠져 죽은 여자들이 변한 거야. 이런 사악한 원한은 정말 강해. 상대하기 쉽지 않아. 올해 마물 퇴치일은 좀 이상해.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와 멈춰 서라. 한 서생 같은 남자가 나타났네. 너희는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니? 민미는 이미 주먹을 쥐고 경계태세야. 그런데 천이 웃으면서 말했지, 내가 귀신이잖아. 이 녀석. 갑자기 온몸이 촛불처럼 녹기 시작했어. 네가 단번에 그의 정체를 밝혀냈구나. 죽은 지 오래된 자의 원혼이 변한 거야. 그런데 넌 돌을 닦지 않았는데. 설마 천 한 통이라도 있는 거냐? 진이는 대충 핑계를 댔어. 난 역사책을 읽었어. 우연히 알게 됐지. 내 재능을 향한 마음이 생겨서야. 차라리 나와 태화산으로 가서 돌을 닦자. 하지만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야. 어서 가자. 계집아이가 모두를 이끌고 앞으로 갈 때 잠깐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진이조차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 이게 또 무슨 괴물이야. 내 도리를 따르겠느냐. 만약 그러겠다면 아까 물에 했던 말은 묻어두지. 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이 왜 기어코 몸을 바치려 하는 거지. 머리가 세세팔이 여섯인 기이한 남자가 나타났어. 설마 아수라였어. 게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천인호세의 상태였지. 민영이 이미 진이의 팔을 붙잡았어. 어떻게 도망칠까? 그런데 이 녀석은 자신만만해. 게임 공략본을 괜히 본 게 아니거든. 한편 음영은 급히 아수라를 막았어. 태화산에서 돌을 이룬 진인조차도 쉽게 제압하지 못하는데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하지만 진이는 들은 척도 안 해. 너 많이 괴로워 보이네. 그리고 내 고통의 근원을 알고 있어. 이 말이 아수라를 순식간에 격노하게 했어. 무시무시한 바람이 몰아치며 내 고통은 무명무명해서 비롯된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은 멍한 얼굴로 넌 아수라로서 육도윤회를 알면서도 자신의 쇠락을 두려워해. 인연의 생성과 소멸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런 생존 욕구가 바로 무명이야. 그래서 내가 해탈을 얻지 못하는 거야.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지. 심지어 음영조차도 멍하니 듣고 있었어. 과연 아수라가 팔을 길게 뻗으며 갑자기 달려들었어. 어서 말해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녀석이 급히 설명했어. 천삼귀일이라며. 열흘째 천인호세에 직면했을 때 부처님을 찾아가 정법을 귀의하면 그가 머리를 숙이고 삼귀일을 행했기에 천인의 몸을 되찾은 거야. 정덕불구. 아수라는 멍하게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그럼 내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지? 진이택은 성을 뒤쫓는다.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녀석 갑자기 공략을 시작하네? 네가 나를 일깨워줬구나. 너는 나의 부처님이야. 갑자기 금빛이 번뜩였다. 아수라는 서서히 흩어진다. 금빛 구슬 하나만이 남았다. 이곳은 바로 적금사인데 도장 호본을 괴롭히는 최고의 보상 중 하나지. 이미 진이에게 실력으로 감복했으니까? 그가 정말로 해냈구나. 설마 천 한 통이라도 가진 거야. 내 도리를 따르겠느냐. 만약 그리한다면 이전의 무례한 말은 따지지 않겠어. 그런데 이 녀석 갑자기 자폭하네? 사실 나는 진이야.
그 계집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이자가 바로 서창천호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야. 설마 이분이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인가? 어쩐지 도운이 깊더라니. 일룡일방. 진이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선녀님 아직도 내 도우가 되시겠소. 그 계집아이는 이를 갈았다. 이 오만한 놈이 감히. 아기는 도법을 모르니? 들으니 불행이로다. 오직 30만 자객귀주로. 악인 불행 도법천. 한 귀신으로 72가지 병을 일으켜. 악인을 죽이리라. 윤맹이 눈을 떴다. 순간 도둑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내 도둑심을 망쳤구나. 혼내줘야겠어. 그때 민영이 그 계집아이를 막았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 시스템 알림도 따라오네. 부정적 감정이 90에 달했다. 5년 징기를 얻었다. 이 녀석은 계속 비아냥거렸다. 고작 복숭 아나무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그 계집아이는 반박했다. 난 은원분명해. 노군의 가르침을 지킨다. 그저 너 같은 오만한 놈을 혼내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진이는 그저 웃었다. 방금 내 목숨 구해줬잖아. 너 나한테 이럴 거야. 네가 날 속였을 때 영측의 그 경멸 어린 표정 때문에 너는 천만지죄를 범했어. 나는 금왕의 딸이다. 감히 역적놈이. 파렴치한 놈. 어서 날 풀어주지 못해. 내가 틀렸어. 비밀 하나랑 내 자유를 맞바꿀게. 이때 진이가 규화점 혈수를 펼치자. 순식간에 그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 그의 혈도를 찍었어. 뭐 하려는 거야? 이 녀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 긴접착. 이 계집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어. 이 자식은 아직도 바람둥이 버릇을 못 고쳤군. 은희는 이미 이를 갈고 있었어. 나는 경왕의 딸이다. 감히 역적놈이. 파렴치한 놈. 어서 날 풀어주지 못해. 하지만 신하가 원한 건 바로 이런 효과야. 내가 틀렸어. 비밀 하나랑 내 자유를 맞바꿀게. 이제 내 혈도를 풀어줘. 출가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을 하면 넌 듣기만 해라. 캐묻지 마. 경왕부가 기회를 틈타 너를 죽이려 한다고 들었어. 이 일과는 상관없어. 난 민영을 찾으러 왔을 뿐이야. 이때 목소리가 들려와 미안. 너희 대화 방해했네. 산남주 백류파 제8대 진전. 황유경이 진천호를 뵙기를 청하네. 하지만 은희도 이 사람을 모르더군. 필경필경 이 계집애는 늘 폐관수련을 하니까. 민영이 그를 뒤로 데려가. 나는 조금 있다 따라갈게. 그런데 이 녀석도 담백한 사람이야. 걱정 마. 난 강호의 의리를 지킨다. 진천호만 죽일 거야. 다른 사람은 일체 상관하지 않아. 널 죽이고 나면 내 장례비라도 좀 줄게. 민영과 응위영도 즉시 떠나. 죽어라. 육친이 맹렬히 칼을 빌려 공격해오네. 날 죽이려면 내 실력이 있는지 보자고. 이 녀석도 상당한 고수야. 청맹한 자가 발을 구르며 수많은 돌조각을 일으켰어. 너무 고통스럽게 죽기 싫다면 얌전히 이 약을 받아. 수많은 돌들이 총알처럼 날아왔어. 하지만 성희의 고승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다가설 수 없었어. 날 애완 고양이 취급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긴접착 그 녀석이 뛰어올랐어. 바로 기붕상기야. 얌전히 죽는 게 낫지 않아. 두 사람은 권법을 펼쳐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어. 결국 이 녀석이 조금 밀렸어. 격한 몸놀림과 도법 모두 제법이야. 대단한 재능이야. 하지만 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어. 네가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이 한 수만 쓸 거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내 목숨은 가져가도 좋아. 그렇다면 이 녀석은 도저 어떤 비장의 수를 숨기고 있을까? 성고 민영은 내 거야. 내가 뺏을 수 없어. 불쌍한 녀석. 유는 도리만 빼앗긴 게 아니라 진이에게 기습까지 당했잖아. 이 녀석의 마지막 한 수. 상책이 갑자기 홍육경이 혼란에 빠졌어. 어찌하여 안우 쪽으로 넘어온 거야. 마치 종말이 앞당겨진 것 같아. 게다가 아무도 미리 알아채지 못했어. 누군가 음모를 꾸민 것 같아. 이 일은 청천검과 양상이 조사해. 진해 쪽으로 다가왔어. 황유경은 도법은 뛰어나지만 몸놀림은 부족해. 내가 그를 상대할게. 민영 일행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야.
이 정도 시간이면 동화문 근처까지 도망칠 수 있을 거야. 경황부는 이곳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서창은 안우가 직접 세운 곳이야. 정환당에 사람이 없다면 민영 일행은 서창으로 도망칠 거야. 이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 그녀는 즉시 칼을 뽑았어. 누구냐 오는 자는 바로 성희였다. 무서워하지 마나야. 책임자 비꼬듯 말하길 죽지 않다니. 이 녀석은 절대 손해보는 타입이 아니야. 나는 당연히 죽을 수 없지. 성고에게 바칠 목숨 하나는 남겨둬야지. 이 계집애는 온통 비웃는 얼굴이야. 청만도인의 죄를 또 저질렀다는 걸 아느냐. 너는 금동이 아니야. 태화산 도통 속에서. 금동은 옥녀와 짝을 이뤄야 해. 내 짝은 민영이어야 마땅해. 그런데 진이가 민흥을 끌어안자 성고가. 그녀는 내 거야. 내가 뺏을 수 없을걸? 순식간에 내 부정적인 감정이 80까지 치솟았어. 이 녀석에게 3년치 징계를 불어넣었어. 정말 도덕도 없는 놈이군. 이곳은 더 있을 곳이 못 되겠어. 그런데 진이가 갑자기 칼을 뽑더니 이 계집애의 앞길을 막으며 내부왕이 날 죽이려 한다고. 난 또 다쳤다고. 자식된 도리로 조금은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와 상관없다고 하지 마. 내 생각엔 있으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내가 단련 비법을 하나 갖고 있다고 말하지. 내가 원하느냐 마느냐야. 그런데 꺼내기도 전에 이 녀석이 바로 빼앗아가네. 좋았어. 이런 비법을 얻으면 수련이 반은 성공한 셈이지. 성고 잘 가. 배웅은 안 할게. 한편 민영은 정밀한 상처약을 준비하고 있었어. 네가 다쳤잖아. 내가 약 좀 발라줄게. 황육경에게 통할 만한 한 수가 있어. 배울래 말래. 내가 죽는 건 싫어. 난 내가 필요해. 진이도 이 계집애가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걸 알았지. 네가 내 할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조사해줬으면 해. 구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죽을 리가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녀석은 흔쾌히 승낙했지. 이 계집애가 날 찾은 건 드문 일이니까. 민영은 그때 느긋하게 강호의 규칙은 상관없다고 말했어. 앞으로 내가 내 스승이야. 그런데 진이는 웃음을 터뜨렸어. 네가 윤리도덕으로 날 묶으려 드는구나.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정말 내게 스승이라 부를 순 없어. 내 스승은 단 한 분뿐이니까. 저기가 바로 주일당이야. 이 계집애는 깜짝 놀라서 은검산 검갑을 보고 있어. 그런데 왜 은검산에 있지 않은 거야? 회역이는 정말 잘 놀 줄 아는구나. 감령과 청설 두 미녀를 데리고 다니고 거리에 나가는 건 내가 스승님께 자주 대들어서야. 그래도 칠사야. 멸조의 제자 첫 번째 기록에 그와 나는 은원 관계가 있어. 그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또 내 검술 스승이기도 해. 다만 세상일이 무상해서 은혜가 한순간에 원수로 변했어. 좀 피곤해졌어. 도법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청설이 있는 곳으로 오니? 이 계집애는 심심해서 책이나 보고 있네? 주인님 진이가 돌아왔어요. 너 왜 다쳤어? 그 녀석이 갑자기 청설을 끌어안아 버렸어. 날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다니? 오늘은 피곤해서 놀리지 않을게. 이 계집애가 이때 느릿하게 말했어. 내일 절등사에 데려가 줄 수 있어. 그분의 아버지가 오셨으니 절을 하고 싶어. 게다가 영대사에 가고 싶어. 모비께서 항상 내가 영대사의 딸이라고 하셨어. 가서 보고 싶어. 애처롭게 아름다운 청설을 보고. 진이도 기꺼이 승낙했어. 다음 날이 되자. 감령이 이 녀석 집 밖에 있네. 좋은 아침. 진도주님. 안호께서 말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부도주께서 저를 부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진이가 갑자기 흥미를 보였어. 그럼 절등사에 같이 가자. 절등사에 도착했어. 그런데 뜻밖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진이에겐 두 미녀가 함께라. 나름 운치가 있지. 진도주님 정말 제 그 일검을 배우지 않으실 건가요? 그런데 이 녀석은 본 적이 없다고 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어떻게 알아?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오늘 이 첫 향은 내 거야.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화내며 너 누구야라고 해. 뭔데 새치기야. 그러자 채찍 같은 발차기가 날아왔어. 너를 놀라 죽일까봐. 얌전히 비켜주면 안 되겠니?
이쪽은 북해방의 방주 라찰이다. 진이는 느긋하게 이런 자들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아니면 그 기술 한번 써볼래? 민닝이 방긋 웃으며 잘 보라고 했다. 그러자 이 계집애가 로 위에서 뛰어내렸다. 번화한 거리에서 칼을 뽑는 자. 금음이 강등석이 등불처럼 서 있다. 네가 우리 언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널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볼게. 평새는 옆에서 구경 중이다. 그 자식은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먹네. 분명히 나찰이 앞에 막아섰다. 날이 채면 좀 세워주시죠. 나도 금이 위에 아는 형제가 있다. 그런데 이 계집애는 그냥 칼솜씨를 보여주러 온 거다. 융통성이 없네. 네가 알아서 기어오르려거든. 한판 붙자. 민닝은 곧바로 칼을 뽑을 자세를 취했다. 내가 한 칼만 막아내면 살려주마. 그런데 나찰이의 협박이 끝나기도 전에 이 계집애가 곧바로 네오 병력일섬을 날렸다. 이 여자의 칼이 그 녀석의 손을 베어버렸다. 진이는 루 위에서 이 칼을 보고 배울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민닝은 누각으로 돌아갔다. 그 칼은 어떻게 배운 거야? 이 계집애는 득의양양한 표정이다. 오랜 칼 연마 끝에 깨달은 거야. 이 녀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날 가르쳐 줘. 운명과 1대1로. 사부도 안 모시고 배우겠다고. 그렇게 쉽게 되겠어. 진이는 느긋하게 말했다. 내 할아버지 죽음 조사해주는 걸 보수로 치지 뭐. 결국 이 계집애는 타협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1년 동안 우리 언니를 건드리지 마. 네가 우리 언니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널 받아들이도록 노력해볼게. 평새는 옆에서 구경 중이다. 그 자식은 남녀 가리지 않고 다 먹네. 그때 한 동자가 방에 들어와 인사했다. 혹시 진 천호님이십니까? 저희 진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은 상경 도장경의 장로님이다. 비연 증인. 진 천호님의 대명은 천둥처럼 들립니다. 오늘 드디어 본인을 뵙게 되었군요. 진천에 대해 들었다. 호가 현재 말일 앞당겨진 진상을 조사 중이다. 그래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안우 쪽으로 왔다. 진이의 사부 주일당도 이곳에 있다. 하지만 말일마일의 유래는 뜻밖의 필름 부착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그들이 또 움직일 것 같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진해 쪽으로 돌아가자. 이때 성격 한 마리가 날아왔다. 이렇게 빨리 돌아왔나? 어쨌든 이 편지는 너에게 온 거야. 경성 서쪽 교회 회수촌에 요기가 출몰한다. 진천호를 불러 퇴치해 주시오. 이는 임덕로의 뜻이었는데 오용된 것이다. 모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안우에게 혼난 후 상부에 붙었다. 이때 민영이 그 한 칼을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물었다. 이어 이 계집아이가 남자에게 열정을 보여줬다. 내가 지금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얼마나 깨달을지는 내 실력에 달렸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야. 어쩌면 나는 내 사람일지도 몰라. 진이의 수법은 정말 끝이 없구나. 사람이 처음 시스템을 가동해 민영의 그 칼을 깨달으려 했다. 취풍참호 바람을 재촉하고 비를 베는 기술. 이어 이 녀석이 발도 자세를 취했다. 한 칼도 제대로 베어야 해. 무서운 검기가 순식간에 밤하늘을 갈랐다. 난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넌 고작 2번 봤을 뿐이야. 설마 너 정말 무학의 기재냐? 진이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내 할아버지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민영은 순간 실망한 기색이었다. 12년 전 재상 장수부가 선재에게 불로장생의 비법을 금했다. 선재가 내 할아버지에게 100명의 금의위를 명해 천하를 뒤지라 했다. 몇 가지 불로불사의 신약을 찾기 위해 장수부가 신약을 가져왔을 때 대신들이 간언하며 국본을 논하자 사건이 터졌다. 장수부가 패했다. 내 할아버지도 연루되었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죽지 말았어야 했다. 기껏해야 파직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음모가 있다고 했던 거야. 이후 아버지가 이 일로 여기저기 다녔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역사를 당했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세수를 하셨어. 2달 후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어. 이 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임강루야. 그래서 그는 차부가 되었지. 넌 이제 상사편인 거야. 그런데 진이신이 날 놀리길 난 그냥 나일 뿐이라고 하더라. 어쩌면 내가 내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 해의 진실을 알고 싶어.
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유일한 방법은 초혼뿐이야. 민영은 선재가 유지를 내렸다고 했어. 재상 사건에 연루된 자는 실수로라도 매장하지 말 것이며 저항도 불가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회수촌 근처에 묻혔어. 이어 진이가 이 계집애를 끌고 회수촌에 왔지. 청설은 이미 돌려보냈고 여기는 옛날 전쟁터였어. 그래서 땅값이 싸. 우리 집은 그때 돈이 없었거든. 할아버지를 여기 묻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 녀석이 갑자기 초혼을 못한다고 하더라. 다들 이를 갈았지. 내 그 말은 그저 내 마음을 속이려는 거였어. 그런데 진이는 의기양양하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어. 다른 사람이 할 줄 알면 되지. 두 사람이 어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막 문을 열려는데 노인이 다급히 달려와 막았어. 이 녀석이 신분을 밝혔지만 소용없었어. 관야 외부인은 사당에 들어갈 수 없어. 아래 무서운 게 있거든. 영신이 먼저 와야 문이 열려. 이름 없는 관야, 우리 좀 해치지 마세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 저희가 은자를 모아 공양으로 드릴게요.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촌장님하고 외쳤어. 신선을 모셔왔어요. 이 두 분은 상경에서 오신 신선이세요. 선고 은인이 놀랍게도 그 중에 있었어. 너 정말 화풀이 대상이야. 진이를 만나면 절대 즐겁지 않아. 상청에서 오신 신선. 각각 현진과 너 때문이야. 원수 같은 놈들이 또 만나다니. 현진은 진이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설득하려 했어. 연루되는 걸 피하려고. 그런데 이 녀석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계집애도 얼른 부채질하고. 이 관리가 요괴를 베고 말을 없앨 줄 알지도 몰라. 마을장과 병인들이 사당 대문을 밀어젖히자. 진천호, 내가 너의 점을 다시 봐줬다. 넌 천한통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되받아치길 내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 무례한 말은 넘어갈 수 있어. 영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를 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시스템도 5년치 징기를 보상으로 줬다. 사당을 열자 뜻밖에도 동자동료 한 쌍이 있었다. 마을장이 황급히 사과하며 자기네가 어리석었다고 했다. 현진은 다시 진이와 민영에게 떠나라고 권했다. 하지만 윤이 이 녀석을 완전히 믿게 됐거든. 진천호. 고작 귀신 한번 잘못 봤다고 도망칠 리 없잖아. 민영도 조금 불안해했다.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런데 진이가 뜻밖에도 말했다. 난 확실히 귀술사의 술법을 상대할 줄 몰라. 하지만 넌 그냥 지켜보면 돼. 내게 다른 방법이 있거든. 밖에서 마을장이 갑자기 통곡을 했다. 대장군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마을장이 자책하는 걸 말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마을장 토연왕. 이어서 갑자기 수많은 귀신이 나타났다. 아, 이건 귀장의 영역이야. 현진이 급히 포로를 던져 주술을 펼쳤다. 실천으로 말미암아. 평판은 이미 정해졌다. 여러 동도분들. 겁진이 적을 노린다. 피가 가득한 거대한 입이 덮쳐왔다. 현진이 급히 뇌법을 펼쳐 내공이시여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다. 무서운 번개가 잠시 교룡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손을 뻗어 뱀여검으로 여러 발의 화살을 날렸다. 교룡도 상대가 되지 못하고 뒤따라 공격해왔다. 하천을 밟으며 현존을 포위했다. 이 더러운 놈 목숨 내놔라. 오우는 진이에게 애원하며 나섰다. 이 계집애는 부끄러워하며 이를 가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 무시무시한 살기가 덮쳐왔다. 현진이 중상을 입었다. 긴접착 수많은 은침이 날아들었다. 이 녀석은 황급히 목숨을 지키는 수단을 펼쳤다. 천지무국 건공건법. 내 말 들어 순간 뱀요괴가 제압당했다. 뜻밖에도 한 그림자가 현진의 등 뒤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녀석이 제때급소를 피했군. 결국엔 여파에 맞고 날아가 버렸지만 공격한 동문사제는 멍한 얼굴로 멍청이 같으니 네가 빙의당했어. 갑자기 제자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어. 그가 현진을 죽이려는 순간 제때 나타나 구해줬다. 내 수하인 사죄 여어서 나타나라. 이 계집애가 제자의 가슴팍에 일장을 날렸어. 빙의한 귀신도 함께 튕겨져 나왔어. 진진도 중상으로 기절해버렸어. 이때 우람한 그림자가 나타났어. 이 자는 바로 귀장등이야. 갑자기 압박감이 배로 늘었어. 영보복명.
호신참사. 그런데 이 녀석은 가볍게 휘두르기만 했어. 손에 쥔 전적전적. 환호한 꼭두각시가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어. 청정을 어지럽히는 자는 죽인다. 나머지는 모두 무지한 병졸일 뿐. 그런데 진이는 내내 구경만 했어. 본체가 드디어 나왔군. 이어서 다들 싸우면서 후퇴했어. 결국 사당으로 물러났어. 그런데 귀장 등에는 문 밖에서 감히 들어오지 못했어. 왜 나는 귀장이 재단 신의 애를 제사 지내는 것 같지? 민영도 당황했어. 차라리 무슨 수라도 빨리 쓰자. 그런데 이 녀석은 살짝 웃었어. 이 자는 삼국시대의 등해야. 강유의 계략에 빠져 죽었어. 몸놀림이 한번 닿기만 해도 원한이 깊어. 성품이 제사를 중시해. 제사를 지내는 자는 복을 받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고 믿었어. 충신으로 죽은 장수 등에는 귀신으로 모셔졌지. 진이가 활보적금을 사용해 설치했어. 불타오르는 광명의 힘이 퍼져나갔어. 정성고 내동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군. 나를 빌면 그들을 구해주마. 이 계집애는 이를 갈았어. 진이가 남의 위기를 틈타. 그런데 동문이 급히 신녀를 말렸어. 대의를 생각해야지. 심진사형이 곧 죽겠어. 제발 한 번만 고개를 숙여주세요. 승리는 어쩔 수 없이 애원할 수밖에 없었어. 시스템에서도 무림진기를 획득했다고 알렸어. 진이가 천천히 귀장 등해를 향해 걸어간다. 이건 그저 귀주의 한 가닥 분신일 뿐이야. 그를 상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그러자 이 녀석이 카드 한 장을 꺼내 등해에게. 이 옛 친구를 알아보겠느냐. 이 비열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불쌍한 선녀. 진이정만 만나면 꼼짝 못하네. 귀장 등해가 강유를 부르자. 진이가 카드를 꺼내는 이때 불선이.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한 장군이 공중에서 나타난다. 등세제가 빚을 갚지 못했나. 경한이 인간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다니. 등해가 분노하며 강국에게 외치니. 그렇다 한 걸음에 닭장을 뛰쳐나갈 기세로 장창을 쥐고 곧바로 제사를 올리며 찌르기. 두 사람의 사투는 막상막하. 끔찍한 전투가 지나갔다. 주상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 이때 현진도 깨어났다. 진 천호의 구명지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이는 음이영 선녀를 바라본다. 내가 너의 인기를 살려줬잖아. 꼭 기억해둬. 이 계집애가 화가 나서 비열한 놈이라고 외치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때 민영이 급히 진이에게 다가온다. 우리 할아버지 일은요? 이 녀석이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네. 여러분께서 두 가지 작은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첫째는 제 영혼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귀파의 상청신법을 잠깐 빌리고 싶습니다. 이런 핵심 공법은 종문에서 전하지 않는 비결인데 물 한 방울의 은혜에도 샘물처럼 갚아야지. 천호의 체면이라면 신법 한 권쯤이야. 상청도의 장경각 한 번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지. 현진이 상청신법을 성희에게 건넨다. 그런데 이 공법이 초품의 경지라니? 이 때문에 인도가 앞으로 나선다. 사형은 지금 치료가 필요하시니 제가 대신 초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오리에게 법수를 펼쳐 혼이어 돌아오라 외친다. 군무상청갈 군무상청갈. 의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마 이틀 정도 더 걸릴 겁니다. 두 스승과 제자가 도착한 후 이명과 진이 경성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어. 넌 돌아가. 이번엔 고마웠어. 그때 한 아이가 어른하고 소리쳤다. 편지가 왔어요. 이 계집애가 후하게 팁을 줬네. 그런데 이 편지가 협박장이었어. 바로 어수장이야. 예전엔 장상국의 재산이었지. 하지만 상국 사건 후 경황에게 붙었어. 누가 진실을 밝히길 원치 않는 모양이야. 인영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결정하자. 하지만 진이는 반대했어. 할아버지가 내가 협박에 겁먹은 걸 보면 어떻게 진실을 말해주겠어. 누가 나를 건드리면 반드시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협박장 하나 때문에 진이가 직접 쳐들어가다니. 압수수색은 못해. 어수장 주인 펑인. 배우는 경황의 아들 펑너야. 게다가 까치로 무명노모의 의부사들이기도 해. 그런데 진혁은 이렇게 말했다. 무명노모에겐 자식이 많잖아. 하나쯤 없어져도 상관없어.
게다가 그자가 날 죽이진 못해. 예습 이후로 난 어수장을 조사하고 싶었어. 마침 같이 처리하자. 몇 시즌이 지나 귀장 등의 그림자. 이제 3마리의 요기만 남았어. 각각 당나귀머리 태자와 아가교야. 그리고 마지막은 호조. 빨리 주일당 스승을 만나야겠어. 잘 대해줘야겠어. 어수장에 도착하니 민영 쪽은 조용해. 겁을 먹은 모양이야. 관련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났어. 상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해. 한낱 장주 따위가 뭐 대수겠어. 하지만 죽은 자가 무도 재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 하지만 혈기왕성해서 경중을 몰라. 제일 쉽게 죽지. 가족들처럼 말이야. 최근 그 화물은 어때? 부하가 이미 부두에서 하얗게 운반했다고 보고했어. 이때 펑잉이 로얼에게 물었다. 너랑 성이 민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 이 녀석이 의외로 거만하게 말했다. 나는 까치각주의 제자야. 그자는 나랑 비교할 자격이 없어. 옥수장의 문 앞에 도착했다. 천이 이곳에 도착했다. 긴접착 수많은 금의위가 나왔다. 문지기가 당황하며 어른이 오셨다고 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태연히 내가 보고 끝났냐고 했다. 내가 뭘 더 조사하겠어. 공장 수사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금의위는 들어라 모두 돌격해. 문지기가 감히 막아섰다. 제멋대로 2마리의 동물에게 의미 불명 원문 유지. 수사를 방해하는 자는 즉결 처분이다. 민명이 먼저 공격했다. 단칼에 문 안의 모두를 베어라 죽여. 멍이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밖에 왜 이렇게 많은 금의위가 있지? 누가 이끄나? 부하가 다급히 와서 주인님께 보고했다. 천이와 민영입니다. 이자는 급히 부두 하역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집안의 화물은 절대 그들이 찾게 해선 안 돼. 모든 호위와 무사를 불러. 그들과 싸우자.